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투자의 핵폭발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SKC 주주 여러분들. 사실 안 반가우실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1%. 굉장히 낙폭이 심합니다. 과대 낙폭이에요. 근데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다 대응이 끝났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참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낙폭이 이렇게 심해진 이유는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한 걸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틀어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근데 그건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적자예요. 적자라서 이 적자에 따른 이자 비용이 부담되죠. 이자 비용. 금리가 오르면 더 부담되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상 주가 하방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받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세력들한테. 자, 이자 비용 올랐고 그러니까 한번 떨어.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1시간 전입니다. 21시간 전에 총 937분이 봐주셨는데, 제가 지금 금리가 오르면은 얘네가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하방 압력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세력들한테. 그래서 지금 하방 압력 테스트 어떻습니까? 자, 바로 볼게요. 하방 압력 테스트 제대로 받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방 압력 테스트를 봤는데 그 낙폭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과대 낙폭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다? 테스트가 진짜 악독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악독하게 들어왔다. 이게 이 정도까지 하방을 주면서 테스트할 일이냐. 그게 좀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그럼 바로 결론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SKC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다음 우리가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처럼입니다. 바로 if, 만약에. 이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게 항상 중요해요. 자, SKC가 만약에 떨어지거나 만약에 올라가거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SKC한테 당장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적인 경제 지표, 그걸로 우리는 만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SKC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당장 진짜 오늘 하루 정말 초단타 치러 스캘핑 치러 들어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못해도 그래도 한 일주일 몇 달 이런 식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그 만약에를 두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적 분석, 두 번째 if,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적중한 만큼 오늘 여러분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SKC 이 영상을 보시는 데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영상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많이 눌러주세요. 자, SKC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상 기술적 분석을 본다면 이 친구가 상승 추세에서 바로 그냥 하락을 꺾였어요. 근데 그 꺾인 게 냉정하게 말할게요. SKC의 잘못은 아니죠. 이자 비용 많다? 에이, 그런 건 여러분 보통 우리 주가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치지 않는다. 근데 결론은 SKC가 떨어진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가 동결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동결이 끝이 아니라 연내에 한번 더 인상하겠다라고 한 게 문제예요. 이 두 번째 워딩이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참고로 금리 인하는 절대 없다. 금리 인하는 절대 없고 인상할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자, 차트에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일단 하락이 떨어졌지만 제가 테스트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앞전에 골드존이 떠요. 골드존이 뭐냐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증권사들, 이제 기관들, 즉 메릴 린치, JP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의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생기는 기둥이 바로 이 골드존입니다. 그때 이 골드존이 발생하고, 근데 이때 매수 매도 신호도 동시에 발생해요. 발생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가 길게 남죠. 하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골드존이 발생하고 매수세가 두 번이나 여기 매수 신호죠.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고로 미리 설명하고 가자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할 때 쓰는 신호예요. 그 신호가 여기 두 번 뜹니다. 그리고 골드존이 떠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매집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매집. 돈이 충분히 유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충분히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지금 쭉 가져가요. 자, 차트상 여기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인데 가져가다가 SKC 얘네 이자 비용도 조금 있고 심지어 미국에 공장 증설하면서 얘네가 미국에다가 돈 좀 끌어다 쓴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 이자를 갚는 데 능력이 있을까? 라고 누가 테스트한다? 매집했던 세력, 아까 말했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4연속 기준금리 동결한다고 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번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거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결국엔 테스트라는 거죠. 테스트. 이 기업이 과연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이 SKC를 버틸 수 있는 투자 심리가 갖춰져 있는지 이거를 세력들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까지 떨어뜨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케이, 기술적으로 지금 한번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러면 두 번째, 그 전에 혹시나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뜨는 이 골드존 신호 있잖아요. 이 골드존 주황색 기둥, 그리고 이 매수 신호, 이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한다는 신호, 그 다음에 매도 신호까지, 요거 혹시 나도 받고 싶은데,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3489-2925 번호로 핵점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이거 치기 귀찮으면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남겨주세요. 그러면 요 신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서 그럼 2번 I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IF, 지금 거시경제에서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는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FOMC였는데, 어제까지는 FOMC였는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럼 이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 이 친구가, 자,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여기가 테스트 구간이라고 들어갔어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방향성이 나누는지에 따라서 이 친구의 다음 목표가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리 목표가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SKC의 최소 목표가는, 최소는 1차는 17에서 18만원 밴드예요. 다시 여러분 메모장에 적으셔도 됩니다. 17에서 18만원. 자, 근데 여기서 문제한 건 디테일한 게 있어야 되죠. 자, 그 디테일한 근거, 왜 17만원에서 18만원을 보는지 그 근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IF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요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7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숏.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뭐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이렇게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3년 3월입니다. 네, 보시면은 2023년 1억 대회 여기 탑10에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자,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SKC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증시가 현재 어떻습니까? 한국 증시는 사실 연준에 그런 이제 뭐 협박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리겠다,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런 협박과 그 다음에 유가가 폭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는 모멘텀 하나로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가 지금 얼마까지 왔습니까? 8천이 넘었어요. 8천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시장에서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조금 결정이 된다.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520원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수급을 제대로 꽂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만 말하자면 이 친구 지금 테스트 받는다 그랬죠. 근데 만약 환율 떨어졌어요. 환율 떨어지면 수급 다시 들어온다 그랬죠. 이거 그대로 말아 올려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이거 테스트라니까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겁먹어서 패닉셀 한다?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중요한 건 뭐다? 목표가 제가 아까 17에서 18만원 밴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7만 1,000원일 수도 있고 17만 5,900원 아니면 17만 3,800원 다 달라요. 실시간으로 내가 확실하게 대응 구간을 디테일하게 잡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평단이 누구는 8만원에 있고 누구는 10만원에 있고요. 누구는 16만원에 있고요. 누구는 18만원에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방금 밴드 잡아드렸죠. 17에서 18이라고. 자, 누구한테는 수익이고 누구한테는 손실이에요. 누구한테는 아직도 큰 손실이고요. 즉 결론적으로 10만원대 가지고 계신 분, 8만원대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전략이 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방 압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 와중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면은 이 친구의 이 기둥이 차트가 다시 한번 불기둥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불기둥이 나와서 우상향이 나왔을 때 그때 목표가까지 갔을 때 내가 18만원이야 8만원이야 이 차이예요. 그럼 전략이 다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는 SKC 주주분들, 내가 18만원인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추매해도 됩니까?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8만원인데 수익인데요. 여기서 지금 분할 매수 할까요? 아니면 더 가도 될까요? 이런 거 지금 17, 18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나의 디테일한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SKC 주주 여러분들은 위에 여기 번호 나와있죠. 010-3489-2925 번호로 SKC라고 문자로 그 다음에 내 평단 그리고 비중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SKC 평단은 얼마고 비중은 얼마에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다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몸이 하나예요. SKC 뿐만 아니라 저도 주식 해야 되고 아까처럼 그렇게 경연대 나와서 또 저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100명 다 받을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딱 선착순 50명만 받겠습니다. 선착순 50명만 SKC 이거 분석 도와드릴 테니까요. 50분, 딱 50분만 받을 테니까 내가 SKC 평단이랑 비중 남겨서 내가 제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그리고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50분만 남겨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튼 SKC 테스트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목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 여러분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디테일한 전략. 후회는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후회는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하지만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앞을 보셔야죠. 이제 앞을 봐야 됩니다. 진짜 기회를 여는 분들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SKC 꼭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앞을 보고 앞날의 계좌를 보도록 합시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